제가 요즘 들어서 한 달 동안 물만 먹어도 속이 좀 쓰린, 그리고 밤에 뭘 먹으면 역류하는 위험 증상과 역류성 식도염으로 좀 고생을 했는데,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양제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면서 좀 많이 호전이 됐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을 때는 어떤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 경험담을 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들약.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영상은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위염과 식도염을 좀 경험하면서 좀 극복한 그 과정들, 그리고 도움이 됐던 그 영양제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위는 진짜 건강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도 아니에요. 한 한 달 반 전부터 갑자기 이제 위장이 안 좋아지면서 반복적으로 안 좋은 습관을 유지하니까 완전히 확 틀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위장이 안 좋아졌던 그 시점이 5월 달에 회식을 하면서 좀 과음을 되게 많이 하면서 장이 안 좋아졌고요. 제가 작년부터도 그리고 와인을 즐겨 마셨는데 장이 좀 안 좋아진 상태에서 야식을 먹고 밤마다 와인을 자주 마셨더니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명치 쪽이 답답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설사와 변비가 왔다 갔다 하고, 심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괜찮겠지 하고 또 와인을 계속 마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호가 바로 오더라고요. 전형적인 속쓰림, 그리고 이제 목이 쉬고 신물이 역류하면서 여기 목이 따가운 전형적인 식도염 증상이 생겨가지고 이거 역류성 식도염이네 하고, 일단은 이런 증상이 생기면 병원을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 약을 먹고 좋아졌는데 이게 쉽게 치료가 안 되거든요.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런 위염 같은 경우, 특히 역류성 식도염은 노화나 안 좋은 습관이 누적되면서 몇 년 동안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촉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금방 안 나아요. 약을 먹어도 약을 진짜 오랫동안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치료가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급한 불은 무조건 병원 가셔가지고 주치의와 협의하고 약을 복용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관리 차원으로 영양제를 섭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약을 먹고 좀 좋아지니까 또 와인을 또 먹게 됐는데 또 바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거는 확실히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생활 습관을 교정을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일단은 와인을 마시는 빈도를 절반 이하로 줄였고요. 그리고 야식을 거의 끊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야식을 끊는 게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는 가장 첫 번째, 그리고 저녁 7시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흡연이나 음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줄이거나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치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탄산수를 좀 많이 마셨거든요. 그 탄산수의 그 기포, 이산화탄소나 그런 탄산들이 위벽을 자극하면서 위압을 높이면서 역류를 유발하는 원인인데, 제가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갈증이 나잖아요. 그때 이제 탄산수를 많이 마셨는데 그것도 큰 원인이었던 것 같아서 아예 끊었고요. 과식을 하는 습관들, 그리고 탄수화물을 한 번에 몰아넣는, 그리고 면류 같은 거를, 라면 같은 거, 그런 걸 좀 줄이는 그런 과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좀 나아지죠. 그런데 나아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더뎠고, 그래서 이제 영양제를 한번 이번에 다시 한번 위에 좋은, 장에 좋은 영양요법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영양제 세팅을 해서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먹었냐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먹었습니다. 일단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알코올이 영양을 주고, 알코올과 잘못된 식습관, 그런 것들이 위와 장에 염증을 100% 유발한 거고, 그리고 장에 있는 세균총들, 그리고 유해균이 많이 증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스도 차고 팽만감 생기고 소화력도 떨어지고 변비나 설사가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음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을 좀 챙겨야 되겠죠. 그래서 위, 장, 간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영양제 조합이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기본적인 영양제로 제가 선택한 게 쏜땡땡땡의 글루타민입니다. 이 글루타민은 근데 이 제품을 굳이 드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한 알에 500ml인데 나우프땡이나 라이프익스땡땡 그런 제품을 보시면은 한 알에 1000ml짜리가 있거든요. 1000ml짜리 그냥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요거를 2알씩 하루에 2번, 하루에 2000ml를 섭취했고, 많게는 3000ml에서 6000ml까지 섭취가 가능한 건데요. 이 글루타민이 하는 역할은 점막을 재생시키고 상처난 이런 조직들을
근육들을 재생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근육을 좀 재생시키고 근육을 더 붙게 하는 목적으로 섭취를 하고 위점막이나 장점막을 재생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가장 메인으로 섭취를 했고 실제로 가장 좀 도움을 받았던 게 이 글루타민입니다. 글루타민을 좀 적극적으로 섭취하시면은 위염이 있거나 식도염이 있거나 그리고 장에 염증이 있으시고 장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병원 치료가 우선이고 보조로 활용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인으로 먹었던 게 이 유산균인데요. 이 유산균도 한번 과거 영상에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장내 환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가 설사가 생기고 가스가 많이 차고 이런 증상들이 생겼기 때문에 유산균의 폭탄, 그러니까 메가도스 요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시모땡이나 람노플 땡땡 그리고 셀티 땡땡, 엘포땡 다 먹어봤는데 저한테 가장 잘 맞는 거는 이 하이땡 비피더스 요 제품이었습니다. 이거 PPL 아니에요. 아무튼 이 제품이 가장 잘 맞았는데 이 제품은 제가 뭐 과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특허 균주를 사용해가지고 비피더스균 2종을 넣었는데 그 특허 균주가 대장이나 이런 쪽 그 변비설사에 되게 잘 됐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용 유산균 락피도 땡에도 그 핵심 균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아이들 변비설사에 되게 잘 됐거든요. 저도 먹어보니까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서서 드시모땡이나 그 엘포땡이나 뭐 등등등을 먹었을 때는 사실 하루에 2-3캡슐씩 먹어서 되게 많이 먹었죠. 한 알에 100억 보장이기 때문에 균수가 높은 건데 효과를 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먹게 되니까 변비나 설사나 가스참 같은 게 바로 좀 효과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꾸준히 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로 기본적인 위장 점막과 장의 환경을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세 번째 제품은 이제 소화 효소를 제가 섭취했습니다. 이 나우프땡의 슈퍼 엔자임이라는 효소를 활용했고 그리고 정말로 소화가 안 될 때는 그린스토땡의 효소를 먹었습니다. 차이점은 요거는 뭐 펩신과 담즙 추출물 그 다음에 췌장 효소 같은 게 들어있는데 다양한 게 들어가 있는 대신에 함량이 아주 높지는 않고요. 그린스토땡의 그 국내 제품 같은 경우는 곡물 발효 효소가 들어가 있는데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해주는 효소가 특히 탄수화물을 분해해주는 효소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보다 면이나 뭐 밥을 많이 먹고 딱 막힌 느낌이 들었을 때는 그린스토땡을 먹었고 약간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관리 목적으로 이런 효소를 먹었는데 이 효소를 먹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위와 장에 염증이 있는 상태이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식을 하거나 좀 소화가 안 되는 걸 먹었을 때는 위에서 잘 소화를 못 시킵니다. 염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도와주는 효소를 먹게 되면은 더 빨리 소화를 시키고 위가 좀 부담이 덜 되게 되고요. 위에 음식물이 오래 머무를수록 역류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효소를 먹어주면 역류를 좀 덜하게 되고요. 그리고 좀 분해를 해놨기 때문에 장에서도 부담이 덜 됩니다. 이렇게 부담을 줄여주는 효소를 먹게 되면은 위와 장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무리를 안 하니까요. 그래서 효소를 좀 꾸준하게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위염이나 위궤양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신 분들은 펩신이나 이런 베타인 염산염 같은 인공 위액이라고 말씀드린 그런 성분이 좀 덜 들어간 걸 드셔야 돼요. 그리고 장의 궤양이나 염증이 심하신 분들은 효소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먹었던 영양제는 이제 간을 좀 챙겨야겠죠. 제가 간에서 해독이 좀 안 되고 해독이 안 된 게 염증을 유발하고 염증이 결국에는 우리 몸에 과민한 상태를 유발하고 그런 염증은 우리 장의 환경에도 안 좋고 위에도 안 좋고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간을 좀 챙기기 위해서 먹었는데 이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MI땡의 헤파서땡이라는 제품이고 밀크시슬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밀크시슬에 뭐 혈액순환제에 효소가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그냥 관리 목적으로 하나씩 먹었고 뭐 체감되는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보조로 활용하는 게 이런 양배추 액기스. 양배추 액기스는 양배추에 많이 들어가 있는 비타민 U, MMSC, 메틸, 메티오닌, 설포늄, 염화물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이게 비타민 U라고 해서抗궤양 작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위나 장의 염증을 개선시킬 수 있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항산화 성분인 설포라판 또한 염증을 개선시켜주고 뭐 그런 작용이 있죠. 아무튼 그런 목적으로 좀 섭취를 했습니다. 이런 양배추 액기스나 양배추 액은 제가 그냥 필요할 때 사무실에 와가지고 가끔 한 2-3일에 한 포씩 그 정도로 먹었습니다. 이것들을 섭취하면서 가장 효과를 빨리 봤던 거는 유산균이었습니다. 유산균은 바로 장에서 반응이 왔고 그리고 소화효소 같은 경우도 덥수룩한 게 바로 없어졌기 때문에 위험이 있으면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로 효과를 봤고 글루타민 같은 경우는 제가 한 4주 정도 꾸준하게 섭취하니까 뭔가 체감이 됐습니다. 이게 재발하는 빈도나 톡스린 빈도 같은 게 확 줄어드는 게 느껴졌죠. 물론 이 병원약을 제가 한 일주일 정도로 먹었는데 그 뒤로는 안 먹었던 이유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심한 위궤양이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만성적인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심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약이 급한 불을 끄는 용도의 목적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이런 영양제를 활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영양제나 병원약보다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산수 줄이고 커피 줄이고 흡연 음주 당연히 줄이거나 끊으셔야 되고 야식 무조건 끊으시고요. 이렇게 식습관을 교정하시고 그리고 운동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위문 관략근, 위 역류하지 않도록 이런 관략근의 텐션을 높여주는, 그리고 관략근의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체중이 찌면 복압, 그러니까 배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역류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셔야 되고, 저도 유산소 운동을 좀 늘리고 좀 운동의 횟수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많이 좋아졌고요. 와인도 좀 줄였고 한 일주일에 한두 번 그 정도만 마시고 있고, 그리고 야식도 많이 줄여서 그렇기도 하고요. 나이가 드니까 이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갓독자님을 제가 처음 뵀을 때가 2017년도인데 5년 전이죠. 제가 그때 36살이었고 지금 41살입니다. 같이 좀 나이를 좀 들어가는 그런, 이게 좀 슬프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갓독자님과 함께 좀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나중에 이제 검진을 하다 보면은 뭐 혈당이 나오거나 이제 혈압이 나오거나 제가 가장 싫어하는 당뇨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 같이 한번 극복을 해보시죠.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생겼을 때 이런 경험을 좀 공유드리는 그런 고약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